네, 안녕하세요. 톡투류 블록체인 뽀개기 김주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가상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궁금한 점을 함께 풀어주실 페이앤페이 류도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대표님과 함께 좀 제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감없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대표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네.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간단하게 어떤 일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류도현이라고 하고요. 블록체인 개발자이면서 현재 엑스바이더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앤페이 아시아라는 곳의 대표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네, 페이앤페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무슨 회사죠? 저희 페이앤페이 아시아는 정확하게 이제 페이앤페이가 있고 페이앤페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엑스바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현재 운영하고 또 뭐 판매한다든지 이런 마케팅 행위를 전체적으로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뭐 저희 가상화폐원 가지고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태국하고의 업무 제휴라든지 또는 이제 보증사를 통한 보험증권 발행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앤페이라는 회사 말고도 사실 가상화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로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페이앤페이가 그 회사들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가장 큰 차별화라고 하면 저희는 결제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결제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 뭐 기술적이나 어떤 뭐 프로그램적인 거는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 업무라든지 네. 제휴 업무라든지 뭐 아니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MOU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으면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상의 계약은 맺지만 실제 계약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실제 계약이라고 하면 뭐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거를 맺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블록체인상의 계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업무 또는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이나 이런 거를 다 발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보험 증권을 이렇게 좀 네, 교부하면서 발급도 가능하죠. 발급해서 네. 좀 신뢰도를 높였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별화가 있겠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뭐 MOU도 이야기하시고요. 뭐 계약서가 오가고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신가요? 예를 들면은 가상화폐 회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어디서 저희 가상화폐가 쓰일 겁니다까지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거 이후에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든지 어떤 체결되는 내역이 사실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사기다 또는 뭐 이건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이유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반대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처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일 선상에 있는 다른 가상화폐 회사들보다는 그런 어떤 객관성 면에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을 계약서나 MOU 같은 게 맺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 네. 대다수의 업체들이 네. 큰 청사진 정도는 제시를 하지만 네. 그 안에 실질적인 계약은 이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물론 뭐 제가 그 회사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체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 가상화폐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나 컨소시엄으로 시작을 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프로젝트나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프로젝트나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할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참여가 돼서 진행되는 가상화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실제 사용처하고의 계약이 안 되죠. 아, 그러면 우리 네. 페이앤페이는 여기서 혹시 이 방송에서 네.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사용처가 있을까요? 이미 저희 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저희 공개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말이나 아무리 네. 늦어도 1월 초부터 태국 내에 있는 호텔 체인하고 태국 내에 있는 항공사
쪽에서 엑스바이더는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현재 이제 가상화폐를 그냥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명. 저희가 판매하려고 찍는 건 아니지만 투자하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십수년간 그 보증보험 업무를 하신 기관에서 저희 쪽에 투자하셨을 경우에 보증서를 끊어드려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나 컨소시엄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저희도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걸 진행을 못했다라고 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회사들이 저희를 먼저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가상화폐 회사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쪽으로 많이들 투자하시는 이유는 검증됐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 검증이라는 방법도 돈이 사실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나 좀 검증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면서 실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상화폐 공부 없이 그냥 누가 돈을 버니까 나도 해보겠습니다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검증을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게 네. 사용처가 이미 좀 있는 것처럼 태국 뭐 이야기도 잠깐 하셨고요. 네. 네, 어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정확하게는 사용처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결제를 할 때 잘못 결제를 하면 취소를 하죠. 카드 결제도 취소가 돼요. 그러면 뭐 바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갔을 때는 취소가 안 돼요. 이미 넘어간 것에 대해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어떤 실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덜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는 현재 정확하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만 또 두 번째는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거 결제 같은 거를 제휴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가상화폐의 기본 정신에 저는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가상화폐의 기본 정신 자체가 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사실 체크카드 무슨 페이 이런 게 훨씬 가상화폐보다 편해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으로 운영했을 때 굉장히 기술의 진보가 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 어떻게 과장돼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편하기는 페이가 훨씬 편해요. 저도 삼성페이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편한데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전산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감면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나 재화의 가치를 특정 세력이나 어떤 권력 집단이나 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 가상화폐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을 제휴한다? 좀 어려운 얘기고요. 온라인을 먼저 제휴를 해야 되고 온라인을 제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데이터의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가장 첫 번째 제휴 업무를 맺고 있는 타겟으로 삼은 곳이 저희가 지금 MOU를 맺고 계약을 맺고 있는 태국 쪽에 있는 호텔 체인하고 항공사랑 현재 테스트 중이고요. 그것이 뭐 빠르면 12월 말이나 늦으면 이제 1월 초부터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면 아마 그때 광고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사용이 되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그쪽에서 거래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타 다른 업체들하고 또 저희가 제휴 업무를 맺겠죠. 저희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아직 뭐 이렇게 길로 치면 철로가 이렇게 놓여진 건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철로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상화폐 자체가 지금 워낙 요즘 붐이 되고 있으니까 자체 착각하기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이슈화된 거로 따지면 뭐 길어야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3, 4년 만에 그 많은 가상화폐 회사들이 개발을 다 끝내고 어디랑 제휴를 맺는다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저희 역시도 많은 부분 아직도 개발을 더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현하면 군사를 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용화 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청사진을 보면 저도 굉장히 박수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아, 정말 저렇게 구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기술이 상용화될 때 다른 기술이 계속해서 그 바닥 그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현재 시점에 나온 기술을 가지고 빨리 적용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비유를 하신 것처럼
다른 데보다는 철로가 좀 더 빨리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여태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페이앤페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네. 그러면 가상화폐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제가 재미난 댓글을 하나 봤는데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규제한다라는 내용이나 그 버블이 너무 심하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다셨더라고요. 비트코인은 10불일 때도 버블 논란이 있었고 100불일 때도 있었고 네. 1000불일 때도 있었고 10,000불일 때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 기존의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단어에 다들 꽂혀 계셔서 화폐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금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저는 항상 되물어요. 금은 무슨 가치가 있으며 와인은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고요. 또 하나 꼭 항상 제가 궁금한 거는 대체 조그만 액자에 있는 그림을 왜 1,000억을 주고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치를 매기는 거는 그거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지 외부에서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다루고 가상화폐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다 없다는 외부에서 논할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논해야 되는 거죠. 게임 아이템 하나가 비싼 거는 뭐 100억도 한답니다. 네. 제가 검색해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서는 칼 한 자루에 2억 3억을 한대요. 자 그러면 그거의 가치는 누가 매겼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매기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가치는 가상화폐를 사업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봐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가상화폐 원래 취지 자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용은 반드시 돼야 돼요. 화폐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과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카드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지불 수단이나 결제 수단 중에 나오자마자 한 번에 이겁니다 했던 거는 제가 아는 역사 한편에서는 없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완점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점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판매처나 이것을 받아주는 구매처, 판매처가 생기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네.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네, 계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네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네. 블록체인의 가치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블록체인의 가치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블록체인 이꼬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꼬르 이더리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블록체인의 부산물이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으로 시스템 또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통용화되는 화폐를 정한 거죠. 게임을 하나 만들면 그 게임 속에서 거래되는 화폐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국가가 형성이 되면 이 나라 안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단위가 있겠죠. 네.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전산 또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거래되는 단위가 비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블록체인이 조금 마치 비트코인의 부산물인 것처럼 네네네. 가상화폐 부산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슈화 된 건 맞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블록체인을 가지고 도입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보여지고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중에 하나는 결국 공유라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뭐 정보의 공개, 투명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처럼 정보가 오히려 발달할수록 정보의 어떤 가공에 대한 이슈도 많이 커지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역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는 사회는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뭐 모든 분야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고 지금보다는 뭐 캠페인을 따지면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저는 페이앤페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직은 어려운 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지, 또 블록체인은 또 어떤 건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